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터프랩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미아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AP 프리칼큘러스 강의를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P 프리칼큘러스가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으로 시험을 보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한 강의 속의 공부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프리칼큘러스가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프리는 이전에를 뜻하고 칼큘러스는 미분, 적분을 배우는, 한국말로는 미적분학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칼큘러스는 미분, 적분을 배우기 전에 꼭 필요한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10학년 또는 11학년 때 AP가 아닌 그냥 일반 프리칼큘러스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고등학교 수학 과정 중에서 가장 배우는 범위가 넓고, 그리고 가장 배우는 범위가 애매한 과목이 바로 이 프리칼큘러스였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알지브라2의 심화 과정의 느낌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칼큘러스에서 꼭 필요한 내용 외의 깊은 내용까지도 다루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면 AP 프리칼큘러스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하고 선생님이 코스 디스크리션을 아주 샅샅이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의 뜻 그대로 미분, 적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들에 아주 충실하고 있고, 프리칼큘러스의 본연의 목적, 원래의 목적을 정말 잘 다루고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쌤이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P 프리칼큘러스라는 새로운 시험이 생겼으니 프리칼큘러스 과정에 어떤 분명한 스탠더드, 기준이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따라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나중에 배울 칼큘러스까지 순조롭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컬리지 보드에서 이러이런 내용을 꼭 배워야 된다 하고 총 4가지 유닛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닛 1에서는 Polynomial and Rational Function, 유닛 2에서는 Exponential and Logarithm, 그리고 유닛 3는 삼각함수죠. Trigonometry and Polar Function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해서 유닛 1, 2, 3는 다음과 같은 비중으로 5월 AP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Parametric Curve, Vectors, Matrices를 배우는 유닛 4는 5월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코스 디스크립션에 쓰여 있어요. 유닛 4는 선생님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5월 시험을 준비를 한다면은 유닛 1, 2, 3 요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유닛 4는 그냥 공부할 필요 없네. 얘는 대체 왜 들어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지? 자, 유닛 4는 일단 Parametric Curve, Vector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울 칼큘러스 BC의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칼 BC를 나중에 들을 학생들은 유닛 4도 같이 들어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사실 5월 시험이 끝나고 여름방학 시작까지 약 한 달에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학교쌤이 놀게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지. 그동안 이 유닛 4를 다루실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유닛 4도 같이 공부를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P 프리칼큘러스와 기존에 있었던 일반 프리칼큘러스의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둘 다 전반적으로 배우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AP 프리칼큘러스에서는 모든 단원에서 rate of change, limit 개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rate of change하고 limit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미분, 적분의 아주 뼈대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나중에 배울 칼큘러스와 이 커넥션, 연계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요. rational function, Pollar curve, trig graph 등등 몇 가지 토픽들은 생각보다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프리칼큘러스에서 이 rational function, Pollar curve 배울 때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대략적으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주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AP 프리칼에서는 이 내용의 깊은 부분까지 알아야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프리칼큘러스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semi-log plot, regression, trig, inequality 등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5월 시험을 봐야 되겠지. 우리가 5월 시험에 어떤 포맷으로 시험을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AP와 마찬가지로 객관식, 주관식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총 3시간에 걸쳐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객관식은 40문제, 그리고 주관식은 4문제가 출제되고 그리고 각각 이렇게 non-calculator section, 그리고 calculator section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calculator 섹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calculator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에서는 학생들 요즘 많이 사용하는 TI-84, TI-Nspire 사용 방법을 선생님 강의에도 포함을 했으니까 이거 보면서 부족한 부분 연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종합해서 미아쌤이 쌤만의 AP 프리칼큘러스 코र्스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총 11개의 big chapter 그리고 57개의 small section으로 나뉘어져 있고 쌤은 이렇게 파트 A, B, C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아까 앞에서 컬리지 보드에서는 유닛 1, 2, 3까지가 5월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쌤 강의에서는 파트 A, B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이 파트 C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컬리지 보드에서 이야기한 그런 토픽들, 내용들을 100% 다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섹션별로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강의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정확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념 설명이 들어가겠죠. 우리 시험장에서 뭐 공식집, 뭐 포뮬라식 같은 거 주냐? 전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식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식을 아주 쉽게 외우는 그런 노하우, 그런 방법을 다 강의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원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자, 개념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example을 통해서 기본적인 연습을 할 텐데 여기서 쌤이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게 있어요. 쌤 교재를 보면 example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odd number들이 있고 이쪽에는 even number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쌤은 쌤 인강에서 odd number들만 풀이를 해줍니다. 그럼 대체 얘네들은 even number들은 누가 푸냐?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할 때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쌤이 일부러 쌤 강의를 들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비슷한 문제들로 이 even number들을 구성해 봤거든요. 뭐 수학에서는 혼자서 문제 풀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걸로 풀어본 뒤에 정답과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xample 통해서 연습한 다음에 또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스텝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개념을 배운 뒤에는 AP style problem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바로 해볼 거예요. 실전 연습을 나중에 하냐? 아닙니다. 우리는 개념을 바로 배운 직후에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AP에 나올 법한 스타일의 문제를 각 섹션별로 적게는 2-3문제, 많게는 7-8문제 정말 아주 공들여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전 연습을 개념을 배운 직후에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57개의 섹션을 모두 이렇게 3중 그물망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3단계로 배우게 되면 그 개념은 완전히 내 것이 되겠지. 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의 교재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프리칼큘러스를 10년 넘게 계속해서 매해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교재와 이번에 나온 컬리지 보드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샘플 문제를 100% 반영을 해서 쌤만의 AP 프리칼큘러스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책과 함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그라힐, 제임스 스튜어트, 설리번 같은 아주 유명한 프리칼 텍스트북들 여기에 엑기스들만 선생님이 뽑아서 이 프리칼큘러스 강의 교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쌤 교재는 정말 많은 선배들을 거쳐갔어요. 그래서 선배들의 피드백 아이디어도 반영이 되어 있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10여 년의 노하우와 내공이 담긴 강의 교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강 대상은요, AP 프리칼큘러스 5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 시험을 혼자서 준비하는 학생들, 외롭게 공부하지 말고 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AP 프리칼큘러스 또는 그냥 프리칼큘러스를 수강하는 학생들, 배우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prerequisite을 살펴볼게요. 최소한 미국 수학을 했다면은 알gebra 2까지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한국 수학을 했다면은 중3 수학까지 공부를 해야 이 AP 프리칼큘러스를 둘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수강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필기, 복습, 공시감기는 뭐 무조건 필수겠죠. 그죠? example 중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even 문제들은 혼자서 꼭 풀어보고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AP style problem도 혼자서 풀어본 뒤 쌤 해설 강의를 보는 식으로 공부할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수업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P 프리칼큘러스 소개 강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수학 전문 강사 미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아쌤입니다. Chapter 1.8에서는 Limit Notatio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limit은 우리가 AP calculus를 가게 되면은 거기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여기에서도 limit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 중에서도 이 limit notation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limit이 대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f of x의 그래프가 있는데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 중간에 구멍이 있어.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대신에 여기 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 1, 2번 얘네들을 답을 한번 해보자. What is the value of y when x is equal to 2?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할래요? x가 2일 때 그때 y value는 여기가 empty하니까 여기 위로 가서 5다 라고 답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5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 다음에 number 2. What is the value of y when x approaches to 2?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래? 2에 approach 하게 되면 그때 내 f of x는 3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5 말고 3이라고 답을 하겠지. 근데 정확하게 3이 아니라 about 3라고 대답을 하겠죠. about 3 이런 식으로. 그지?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뭐야? x is equal to 2일 때 y value를 찾을 때는 주변을 보지 않고 정확하게 2일 때만 우리가 봤었어. 그치? Right? 그런데 when x approaches to 2일 때는 정확하게 2에서 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는 사실 상관없어. 2 주변을 봤었죠. 주변. 그지?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exactly의 to를 봐야 되고 얘는 to 주변을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수학 노테이션, 그러니까 math notation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Number one, 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situation을 우리가 function notation을 이용해서 나타냈었습니다. f of 2 is equal to 5 이렇게 나타냈었죠. 오케이? 얘는 딱 정확하게 2일 때를 얘기해 줄 때 나타냈었고 number 2, 이런 situation을 우리가 math notation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notation을 나타내보자, 멋있게 나타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limit입니다. limit nota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 limit 밑에다가 x approaches to 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f of x is equal to 3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 뜻은 when x approaches to 2, f of x approaches to 3예요. f of x가 exactly 3가 되는 게 아니라 3 정도에 된다. 3에 approach 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pproach 하는 그런 situation을 math notation으로 나타낼 때 이제 limit을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죠? 얘를 이렇게 읽어. limit as x approaches to 2, f of x is equal to 3. 하지만 뜻은 f of x approaches to 3.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알겠죠? 오케이. 자, function notation, limit notation의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알겠지?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x approaches to 2 요 얘기를 할 때 쌤이 화살표를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그렸어. 그죠? 이렇게 approach 할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approach 하고 이렇게 approach 할 수 있어. 근데 얘를 우리가 요쪽 따로 이거 노테이션을 따로 써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one-sided limit입니다. 오케이? 자, 새로운 f of x가 있어.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2에 approach 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approach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볼게.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from the negative direction 이라고 하고 얘는 노테이션에서 x approaches to 위에다가 마이너스 이런 기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From the negative direction.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 From the negative direction으로 approach 하면 my f of x is about 5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from the positive direction 해서 여기 위에다가 플러스 사인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래? 얘는 어디로 향해 가? 3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3가 되겠지. 그지? 정확하게 2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 지금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from the negative direction을 left hand limit, from the positive을 right hand limit이라고 또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을 거야. 만약에 그냥 limit xx goes to 2, approaches to 2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아무런 기호가 없으면 나는 왼쪽을 봐야 될까 오른쪽을 봐야 될까 5, 3 둘 중에 뭘 대답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일단 여기에 아무런 기호가 없으면 반드시 both direction을 체크를 해줘야 돼. 그지? 그런데 여기처럼 왼쪽 오른쪽에 다른 곳으로 approach를 하면은 우리는 좀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이때는 limit는 does not exist 라고 대답을 해줘요. limit가 exist 하지 않다. 또는 DNE 줄여서 답을 써줍니다. 알겠죠? 자, 아까 얘는 왼쪽에서도 3, 오른쪽에서도 3 똑같은 곳으로 approach 하기 때문에 limit가 3였어. 그런데 요거는 다른 곳으로 approach 하기 때문에 limit does not exist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좀 살펴보면은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 limit of f of x는 L이 된다. 언제? Both the left and right limits are equal to L.
왼쪽에서 from the negative direction에서 그리고 from the positive direction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같은 곳을 똑같이 L로 approach를 할 때 우리는 이 limit는 L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from the positive, from the negative 얘가 equal 하면은 이거 from the both direction 요거의 limit가 exist 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꼭 알아두세요. 요런 situation은 limit exist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limit does not exist 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example 1 이런 문제를 풀면서 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number 1에 있는 요 아이들을 쭉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G of 2. G of 2는 exactly at 2 그때의 y value를 구해야 되겠지. 3가 되겠죠. 그죠? 3. Number 2부터는 limit지. Limit as x goes to 2 from the positive direction은 from the positive direction은 어디로 향해 가? 1. 이거 y value를 대답해 줘야 돼. 1이 되겠죠. Number 3, x approaches to 2 from the negative direction은 얘는 어디로 가? 얘도 1으로 가네. 그치? 자, from the positive, from the negative 둘 다 1이니까 얘는 사실 보지 않고서도 바로 1이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number 3 한번 보도록 합시다. G of 6는 6가 여기 있죠. 6일 때 점이 안 찍혀져 있지. 그지?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undefined이라고 합니다. function은 undefined이라고 하고 limit는 없을 때 does not exist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x approaches to 6 from the positive direction. positive direction일 때는 얘는 5에 approach 하지. x goes to 6 from the negative direction. negative direction에서는 3를 approach 하죠. 요 아이는 both direction 봐야 되는데 여기 위에 얘네 둘이 다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does not exist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리미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limit with infinity. infinity가 있는 limit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미아쌤입니다. 자, 3.3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아이죠. logarithmic function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ogarithm. 자, logarithm은 is another way of writing an exponent. 왜 갑자기 엑스포넌트가 나왔지? 자, 러그는 결국에 엑스포넌트를 쓰는 어떤 special way,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logarithm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왜 이거를 사람들이 만들었는지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일단 log는 뭔지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log는 exponent를 나타내는 건지 한번 여기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에 지금 exponential form이 여기 있습니다. 자, b to the x is equal to a라고 되어 있죠. 우리 얘네들이 이름이 요거 큰 숫자는 베이스고 여기 x는 exponent고 a는 value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지? 자, 그런데 얘가 log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log로 변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에 베이스에 있던 이 b가 여기 조그맣게 log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쓰여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b도 똑같이 base라고 읽습니다. base. 오케이. 그리고 여기 바깥에 있던 이 value part가 여기 log 옆에 여기로 오게 돼요. 그래서 얘도 value. 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exponent가 바로 여기 바깥에 여기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exponent가 오게 돼. 그래서 이 exponential form을 log로 바꿨더니 여기에 있는 exponent가 결국에 log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log는 exponent를 표현을 할 때 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있는 요 이름들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얘를 읽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log base b of a is equal to x. 다시 log base b of a is equal to x 라고 읽는 게 이제 네,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어떤 조건이 하나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exponential function에서 b, 즉 베이스가 1이 되면 안 되고 positive여야 된다. 요거는 우리가 배웠었잖아. 그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유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쵸? 자, 그 조건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이스 b가 똑같이 1이 되면 안 되고 positive여야 돼.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exponential function 우리가 요거를 그려봤을 때 여기 이 exponential function에서 나오는 output a는 always positive입니다. 왜냐하면 exponential function을 뭐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언제나 range가 positive이 나왔었잖아.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a는 always positive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여기에서도 나오게 돼.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여기는 value part a가 반드시 positive여야 됩니다. 그래서 a 부분이 뭐여야 된다? always positive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이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조건이야. 자, 얘는요. 선생님이 예전에 펑션 파트에서 수학의 3대 금기사항, 3대 3가지 조심해야 될 거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도메인을 구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지. 첫 번째가 뭐였어? 수학의 3대 금기사항. 첫 번째는 fraction에서 denominator cannot be zero. 이거. 두 번째는 square root이 있을 때 여기 안에가 positive or zero여야 된다. 근데 세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은 로그에서 나왔습니다. 로그에서 이 부분, A 부분이 always positive여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수학의 3대 금기사항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3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log 중에서 이런 2가지 스페셜 log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아이는 뭐냐면은 log base 10 of x예요. 즉 베이스가 10일 때. 베이스가 10일 때는 되게 자주 쓰인다 해가지고 common log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10을 이제 안 써. 그래서 그냥 log of x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안 쓰여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log of x는 common log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잘 나오는 요 아이는 log base e of x. e가 우리 앞에서 등장을 했었죠. 2.71 정도였지. 그지? 자, 요 아이는 좀 더 특별한 이름을 져줬어. 뭐냐면은 natural log입니다. natural log. 오케이? 그래서 natural log에서 앞 글자를 따서 ln x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알겠죠? 이게 라틴에서는 log natural 이걸 바꿔서 불러요. 그래서 그 라틴에서 앞 글자를 따서 ln이라고 줄여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lnx가 나오면은 얘는 베이스가 2인 log고 그냥 log of x가 나오면 베이스가 10인 log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example 1을 풀어볼 건데 find x using the definition of log. 그러니까 여기에서 x를 우리가 definition of log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오케이? 자, log의 definition이 뭐였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이 베이스의 exponent예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log가 주어져 있으면 what power a base must be raised to produce a given number? 요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base to the what power is equal to 이 숫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베이스에
x 파워가 지금 얘래. 100,000래.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여기 x는 뭐가 되겠어? x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x를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10 to the x power is 0.01. 그럼 이거는 만족하는 x는 뭐야? 얘는 10 to the negative 2 power인 거 아시죠? 왜냐면 1 over 100이니까 그러면은 x는 negative 2.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지. 오케이? Number 5. 얘는 항상 베이스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2 to the what power is 1 over 4? 뭐지? x는 negative 2가 되겠지. 그치? 7도 여기 16 raised to the what power is 4? What is it? 자, 16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4가 되잖아. 그럼 루트는 뭐죠? 1 over 2.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순서가 바뀌어있지. x to the 4 power is 625. x to the 4 power is 625. What is x? 5가 되겠지. 그치? Number 11. 5 to the third power is x. 5 to the third power is x는 125. 이렇게 나오겠죠. 13도 마찬가지예요. Base to the 1 power is 5. 즉 x minus 1 raised to the 1 power is 5니까 x는 6가 나오겠지. 오케이. 자, 요게 definition of log를 이용해서 주어진 x들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ample 2 요거를 해보자. Find the domain. domain 찾을 때는 수학에서의 세 가지 restriction, 금기사항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log가 등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셋업하면 돼? 바로 이 number part가 positive이다 라고 셋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베이스는 보통 여기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보통 베이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number 1. 얘는 여기 옆에 이게 value part죠. x plus 8가 뭐가 돼야 된다? greater than 0. 안녕하세요. 미아쌤입니다. Chapter 4.6에서는 Modeling using sine or cosine functions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sinusoidal graph, 즉 파도 모양처럼 생긴 사인 또는 코사인처럼 생긴 그래프가 있을 때 그거를 식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word problem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sinusoidal graph가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사인으로 내가 모델링을 하고 싶어. 사인식으로 내가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얘를 원 피리어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거 모델링 할 때 여기에서 maximum 포인트 그리고 미니멈 포인트 이 두 개만 알아도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word problem 같은 거를 풀 때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맥시멈과 미니멈 포인트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얘네 둘 가지고 이거를 모델링 할 건지를 좀 볼게요. 자, 일단 이 아이는 자,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을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A sin of B times x minus c plus d. 자, 그런데 여기서 A가 뭔지 알고 있죠. 우리가 amplitude라는 거는 이미 이전 시간에 배웠을 거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의 길이를 이 맥시멈과 미니멈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냐. 자, 얘는요. 맥시멈의 y value 그리고 미니멈의 y value가 여기잖아. 그지? 근데 얘네 둘의 길이의 반이 되겠죠. 그지? 자, 이거 두 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얘랑 얘랑 빼주면 되겠지. 그지? 위 빼기 아래.
해서 얘네 둘의 길이, 즉 maximum의 y값 그리고 minimum의 y값을 뺀 거를 half를 만들어주면 된다. divide by 2를 해주면은 자, 이렇게 A, amplitude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구하는 거 앞에서 했었어요. 얘는 period 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근데 period를 우리가 이 맥시멈과 미니멈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냐? 자, 맥시멈의 x값과 미니멈의 x값의 여기 간격은 바로 period의 half입니다. half of the period.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를 내가 더블 시키면 주면은 times 2를 해주면은 period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x 길이에 times 2를 한 게 period가 되고 그리고 그 period is equal to 2pi over b 이렇게 식을 셋업해서 이 b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c는 뭐냐면은 right or left로 얼마큼 horizontally shift 되어 있냐 이거를 얘기하잖아. 내가 아까 얘 사인을 이렇게 보기로 했어. 그러면은 내 사인 시작이 여기잖아.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C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자, 이걸 보면서 C 값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D를 볼게. D는 이 지금 원래 이 중앙에 있는 선 center line이 원래는 x-axis였어. x-axis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로 올라간 거잖아. 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d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얘는요. 맥시멈과 미니멈의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그죠? midpoint야. 오케이? 그지? 그러면 이거의 y값을 구하면 결국 걔가 d랑 똑같겠지. 그지? 자, 여기에 midpoint의 y value는 어떻게 구한다? 맥시멈의 y와 미니멈의 y의 midpoint를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요. 맥시멈의 y 그리고 미니멈의 y를 더한 다음에 divide by 2를 해주면 돼. 이게 midpoint를 구하는 식이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A 맨 앞에 있는 amplitude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아까 maximum과 minimum의 y value를 뺀 다음에 divide by 2를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얘랑 헷갈릴 게 바로 여기 밑에 d가 되겠지. d는 maximum과 minimum을 더한 다음에 divide by 2를 하면 됩니다. 자, 학생들이 이거 언제 뺄지 언제 더할지 이걸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A는 difference over 2고 D는 addition over 2야. 여기가 A면 여기가 D. 그러니까 D면 여기가 A예요. 이렇게 교차해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A랑 D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period는 뭐 구하는 거 우리 앞에 챕터에서도 많이 연습했어요. 2pi over b 이거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고 그리고 horizontal translation이 있으면 C 값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아까 sinusoidal graph가 있는데 얘를 내가 코사인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원 피리어드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똑같은 것을 사인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코사인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문제 보면은 둘 중에 뭐로 표현을 할지 딱 보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자, 코사인 그래프가 있을 때도 맥시멈과 미니멈 이 둘만 알아도 우리는 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얘는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기본 틀을 써주고 A, C, B C가 아니라 B, D 얘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알겠죠? A는 difference over 2, maximum과 minimum의 difference over 2. D는 addition over 2, maximum과 minimum의 addition over 2. 그 다음에 B는 period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C는 근데 좀 달라지겠죠. 얘는 여기서부터 내가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점을 봤으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코사인으로 내가 모델링을 하고 싶으면은 자, 뭐 A 그리고 B, D는 앞에랑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fill in 좀 해볼까? 아까 A는 difference over 2라고 그랬죠.
근데 뭐의 difference야? maximum의 y value 그리고 minimum의 y value. 뺀 다음에 divide by 2. D는 addition over 2라고 그랬죠. 뭐를 더해준다? maximum of y, 그러니까 maximum의 y, 그리고 플러스 minimum의 y. divide by 2를 해주면 된다. 요거를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Example 1. Write a function for a sinusoidal model. 사인 또는 코사인의 식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지금 여기 있는 example 1에서는 여기 shift to the right or left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C 부분이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1번을 보도록 합시다. 얘는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사인으로 볼 수 있겠지. 그지? 사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shift to the left or right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y-axis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의 기본 모양은 a sin of bx plus 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a, b, d를 구해봅시다. a는 아까 뭐였어? difference over 2였죠. 근데 뭐의 difference야? 여기 maximum과 minimum의 y value. 여기는 16, 여기는 0이잖아. 얘네 둘의 difference over 2.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8가 나오겠네. 그치? b를 구하기 위해서는 period를 알아야 돼. period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 maximum과 minimum. 여기에 x의 difference가 여기서는 뭐예요? 9 minus 3 해서 6잖아. 근데 얘가 half of the period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요 i를 times 2를 해주면은 period가 나옵니다. 그래서 period는 뭐야? 12. 근데 얘가 바로 2pi over b랑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b가 2pi over 12, which is pi over 6가 나오겠죠. pi over 6로 바로 쓸게. pi over 6. 그 다음에 마지막 d를 구해보자. d는 addition over 2. 그래서 16 plus 0 over 2 해서 8가 되겠지. 그지? 뭐 얘네들 다 구했으면 우리들의 답이 나왔죠. 답은 8 sin of pi over 6 x plus 8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아쌤입니다. 자, 이제는 Chapter 5로 넘어와서 5.1에서는 Inverse Trigonometric Func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rse Trigonometric Function이 뭔지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이제 sin of x, cosine of x, 뭐 cosecant of x 이런 애들 배웠었는데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sin 펑션 하나를 가지고 올게. sin 펑션은 it takes an angle and gives us the ratio. 자, 무슨 말이냐? 우리 sin 30 degrees is equal to 1/2인 거 알고 있잖아. 그지? sine에다가는 뭐를 집어넣어? 앵글을 집어넣어. 앵글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한테 뭘 줘? 뭐를, 그러니까 뱉어내? 레이시오를 뱉어냅니다. 인풋이 앵글, 아웃풋이 레이시오라는 소리죠. 근데 우리 앞에서 inverse function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었지. inverse function의 big idea, main idea는 뭐냐면은 input과 output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sine의 inverse function이 바로 뭐냐면은 요거입니다. sin inverse라고 읽어요. sine의 minus 1 파워가 아니야. sin inverse. 얘는 또는 이름이 요거 arcsine 요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알겠죠? 두 개 같은 거야. 알겠지? 야,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ratio를 take 해서 it takes the ratio and gives us the angle. 즉, 요 i를 이제 inverse function 버전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는 ratio를 집어넣게 되면 뭐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앵글을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이 inverse trig 애들은 우리 앵글을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선생님이 inverse trigger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f of a is equal to b라고 주어져 있어. 이 f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내가 넘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넘어가면은 f inverse of b가 돼요. f inverse로 변해. f inverse를 또 반대편으로 넘기면은 또 f로 변해.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sign을 반대편으로 넘기게 되면 뭐가 된다? sin inverse 또는 arc sign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반대로 arc sign, sin inverse가 있어. 반대편으로 넘기게 되면 sign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inverse sign은 이거 1 over sign이랑 똑같은 거야? 즉, 이 cosecant랑 똑같은 거야? 아니야. 알겠지? 아니다. 얘네 둘은 똑같은 건데 얘는 sin inverse다. 요거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cosecant랑 다른 거야. 자, example 1. 요거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Find the measure of the indicated angle to the nearest degree. 요 앵글을 지금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trigonometric ratio를 셋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뭐가 주어져 있어? opposite and adjacent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tangent를 셋업할 수 있겠죠. tangent theta is equal to 10 over 11. 여기서 tangent를 반대편으로 넘기게 되면은 theta만 혼자 남죠. theta is equal to tangent inverse of 10 over 1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calculator에 보면은 inverse tangent 버튼이 있을 거야. 알겠지? 그거를 쏙 누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42.273가 나오는데 그래서 to the nearest degree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round up 해줘야죠. about 42 degree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얘가 안 나와요 하는 학생들은 일단 모드 가셔서 특히 TI-84 학생들 그거 사용하는 학생들은 모드 가서 지금 degree 모드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시고 radian이면은 안 돼. 그러면 radian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inverse tangent 말고 뭐 1 over tangent를 이렇게 눌러서 그만 이거 안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이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3번 한번 해보자. 얘는 theta에서 봤을 때 opposite and hypotenuse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sign을 셋업할 수 있지. sin theta is equal to 3 over 7. sign을 넘긴다. 그러면 뭐가 돼? inverse sign이 된다. 또는 arc sign이라고 써도 돼요. 똑같은 거야. 알겠지? 얘도 계산기에 두들기게 되면 25.376가 나와. 그래서 25 degree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example 2. 이제는 word problem들을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A 40 feet ladder leans against a building. If a base of the ladder is 12 feet from the base of the building, what is the angle formed by the ladder and the building? 이라고 되어 있지. 자, 어떻게 지금 생겼는지 스케치를 해보자. building이 있는데 사다리가 하나 이렇게 기대고 있죠. 얘는 40 feet. 그런데 base of the ladder is 12 feet from the base of the building. 여기가 12 feet네. 근데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Angle formed by the ladder and the building. 그러면 어디를 묻고 있어? 여기를 묻고 있죠. 여기를 theta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뭐를 셋업할 수 있어? 세 가지로 opposite over hypotenuse sign을 셋업할 수 있죠. Sin theta is equal to 12 over 40. sign을 넘기게 되면 theta is equal to inverse sine of 12 over 40. 어차피 calculator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reduce 안 할게요. calculator 집어넣으면은 17.458 degrees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쌤은 degrees로 얘를 구했어요. Example 3. 이것도 한번 해보자. Joshua observes a boat in the sea below him from a point 6 feet above a 45 feet cliff. He has been told that the distance from the boat to the base of the cliff is 40 feet. What is the angle of depression in degrees from Joshua to the boat?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어떻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클래프가 있는데 얘는 45 feet야. 근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거죠. 6 feet만큼 더 위에서. 오케이? 6 feet 위에서 뭐를 쳐다보는 거야? boat를 쳐다보는 거야. boat. 뭐 이거를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근데 distance from the boat to the base of the cliff is 60. 이때 what is the angle of depression from the Joshua to the boat? 그러면 애들이 angle of depression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가 angle of depression이에요? 아니죠. angle of depression은 horizontal line과 얘 시선 사이의 각도니까 얘를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theta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right triangle를 그려서 여기는 60 똑같지. 여기 밑에랑 여기는 두 개 더해서 51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셋업할 수 있는 trig ratio는 opposite over adjacent tangent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tangent theta is equal to 51 over 60. Theta is equal to tangent inverse of 51 over 60. 그래서 이거를 calculator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40.365 degrees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angle of depression은 언제나 여기 위치 조심해 줘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inverse trig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verse trig 펑션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 좀 얘는 좀 까다로운 게 좀 있어. 자, 왜 까다로운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에 배웠던 거를 좀 리마인드를 해보자. 오케이? inverse function 파트에서 선생님이 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inverse function은 안녕하세요. 미아 선생님입니다. Chapter 7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trigonometry를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워볼 거예요. 일단 Chapter 7.1에서는 polar coordinates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lar coordinates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coordinate를 좀 비교를 해야 돼. 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요 아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했던 x-axis, y-axis가 있는 Cartesian coordinate입니다. 얘를 Cartesian coordinate이라고 해요. 또는 이게 참 모든 게 네모나게 생겨서 rectangular coordinate이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점을 찍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찍었어? 여기 점 3,4 찍으면은 이 3는 오른쪽으로 얼만큼 갔는지, 4는 위쪽으로 얼만큼 갔는지 그거를 나타냈었죠. 그지? 그리고 얘는 x였고 얘는 y여서 x, y로 어떤 점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 세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모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좀 오래된 노래인데 그 노래를 잘 들어보면 그 노래가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네모난 게 많아. TV도 네모나고 책상도 네모나고 지구가 둥그니까 둥글게 살자. 뭐 이런 내용의 노래예요. 오케이? 그렇게 그 노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정말 동글동글한 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디네이트도 좀 새로운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좀 둥글둥글한 코어디네이트를 새로 만들었어. 이 둥글둥글한 코어디네이트이 바로 polar coordinate입니다. polar coordinate.
polar coordinate에서 우리가 점을 찍을 때는 좀 다르게 찍어줘야 되겠지. 얘랑 다르게. 근데 어떻게 찍기로 약속을 했냐면은 처음에 여기 있는 숫자는 the distance from origin. origin에서 떨어진 거리를 여기다가 찍고, 오케이?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쓸 것은 바로 angle이다. 여기 x-axis에서 이렇게 떨어진 이 각도의 크기를 여기다가 쓰자.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이 coordinate, polar coordinate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olar coordinate is a way to pinpoint where you are on a map or graph by how far away from the origin, origin에서 떨어진 거리와 그리고 what angle the point is, 즉 angle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점을 찍을 거다. 어디에서? Polar coordinate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istance from origin을 여기에서는 r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r이라는 이거를 보게 되면 distance from origin을 뜻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옆에 theta, angle theta 해서 r, theta로 어떤 점을 표현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두 가지 새로운 vocabulary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origi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polar coordinate에서는 pole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positive x-axis 얘를 polar axis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example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example에서 선생님은 odd number들 위주로 풀어주고 even number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해설과 답은 책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요거 한번 풀어보자. 이거를 plot 할 거야. 자, 얘를 plot하는 방법은 4이니까 distance from origin이 4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만큼 떨어진 곳에서 출발을 해서 225 degrees를 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야? 180에서 45 degrees 더 간 이 부분이 바로 얘가 되겠죠. 4,225 degrees. 자, radian이 주어져 있을 때 한번 해볼까? 3,7 pi over 4는 3만큼 나간 다음에 7 pi over 4만큼 가야 돼. 얘는 뭐야? 2 pi에서 pi over 4만큼 덜 못 간 거.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죠? 얘가 바로 3,7 pi over 4이다. 이제 이런 거 금방금방 찍을 수 있겠죠? trigonometry에서 많이 연습해서. Number 5. 2,-5 pi over 6 얘는 두 칸 간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파이를 조금 못 간 여기가 되겠지. 그지? 2, 마이너스 5 pi over 6. 그 다음에 number 7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3 그러니까 r가 마이너스일 때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r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자, r이 네게티브일 때는 일단 얘를 positive로 생각을 해서 r, theta를 찍은 다음에 여기가 positive야. 그런 다음에 reflect over origin을 해주면 됩니다. 뭐 origin이 펄이죠. 네, 그냥 origin이라고 할게. 즉 얘는 3,11 pi over 6를 먼저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reflect를 해주면 돼. 오케이? 자, 한번 해보자. 3,11 pi over 6는 어디 있죠? 3에서 11 pi over 6는 2 pi에서 여기 조금 못 간 이 부분이 되겠지. 그치? 근데 얘가 답이 아니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reflect over origin. origin에 대해서 이렇게 reflect 해주면은 얘가 나오겠죠. 얘가 바로 negative 3,11 pi over 6가 됩니다. 있지? 그 다음에 number 9. 얘도 한번 해보자. 얘는 4, negative 7 pi over 4.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 reflect over origin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4, negative 7pi over 4는 어디 있죠? 여기서 negative 방향으로 가는데 minus 2pi에서 pi over 4를 거꾸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네. 근데 얘가 답이 아니고 얘를 얘를 reflect over origin을 해서 여기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돼. 얘가 바로 negative 4, negative 7pi over 4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꼭 알아두세요. or가 마이너스이면은 reflect over origin을 해줘야 된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example 2로 가봅시다. Locate the given point and write the coordinates in 3 other ways 라고 되어 있죠. 우리 Cartesian coordinate에서 내가 1,2를 찍으면은 이 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polar coordinate에서는 어느 하나의 점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무수히 많은데 여기서는 3개 더 다른 방법으로 써볼게요. 자, 일단 3,60 degrees는 어디에 있지? 3,60 degrees는 여기 있겠죠. 여기가 3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가 60 degrees만큼 떨어져 있지. 그지? 자, 근데 얘를 다르게 나타내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일단 3만큼 간 다음에 이쪽 거꾸로 요렇게 가도 요 점이 나오겠죠. 그지? 이 거꾸로 가는 이 앵글은 뭐가 되겠어? 360에서 60를 빼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00 degrees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 3, 마이너스 300 degree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지? 다른 방법 없을까? 다른 방법은 마이너스 r를 좀 사용해 보는 거야. 오케이? 즉 얘가 요쪽에 있다가 reflect over origin에서 여기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일단 각도는 뭐가 되겠어요? 각도는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요 각도는 뭐가 되겠어? 180에다가 60 degrees를 더한 240 degrees가 되겠죠. 즉 240 degrees만큼 이렇게 간 다음에 reflect over origin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지? 요렇게 나타내도 똑같은 요점이 돼요. 오케이? 또 나타내 볼까? 또 요렇게 보는 거야. 얘도 이 점에서 reflect를 했어. 그런데 앵글을 요렇게 나타내는 거야. 요렇게. 오케이?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요게 얼마죠? 180에서 60 degrees. 안녕하세요. 미아쌤입니다. Chapter 8.1에서는 parametric equation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ametric equation이 뭐냐? 여기 parametric의 para라는 말은 나란히, 뭔가 나란히 있다 이거를 뜻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나란히 있는데 뭐가 나란히 있냐면은 x랑 y가 보통은 한 식에 같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같이 있지 않고 나란히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x랑 y가 another variable, another letter로 표현이 되어진 이런 식을 우리가 parametric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쓰여지는 another variable, another letter는 보통 우리가 t 또는 가끔 theta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그 i를 우리가 parameter이라고 합니다. t 또는 theta를 parameter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parametric equation이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익숙한 Cartesian equation, 그러니까 x랑 y만 있고 서로 같이 있는 equation으로 내가 이렇게 바꿔주고 싶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사실 간단합니다. 그 another variable, another letter, parameter를 try to eliminate 하려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없애려고 노력을 해주면은 x랑 y만 남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parameter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substitution을 해주거나
아니면 가끔 trigonometry function, 뭐 sin, cosine이 등장할 때가 있어. 그때는 substitution 말고 trig identity를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문제를 통해서 어떤 trig identity를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은 example 1. 자, 여기 지금 보여져 있는 게 바로 parametric equation이에요. x is equal to blah blah blah, y is equal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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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란히 주어져 있지. 그지? 자, 이거를 우리가 Cartesian equation으로 바꿔주는 거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얘는 substitution을 해볼 건데 어떤 거를 바꿔줄 거냐면은 요 아이를 t is equal to something something으로 바꿔준 다음에 걔를 여기에다가 substitute을 해볼게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t is equal to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면 2 minus y가 되죠. 그러면 2 minus y를 여기 t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 x is equal to 1 minus 2 times parentheses 하고 2 minus y. 이렇게 하니까 t가 사라지고 x와 y만 있는 Cartesian equation이 나왔죠. 그죠? 정리만 해보자. x is equal to 1 minus 4 plus 2y니까 결국에는 negative 3 plus 2y 이런 식으로 정리까지 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에서 딱 봐도 요거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따가 그릴 건데 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얘가 뭐야? linear 아닌가요? 그죠? y로 수업하면 linear가 나오잖아. 라인이 나오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Number 3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또 요 두 번째를 t is equal to blah blah blah로 바꿔줄게. 오케이? t is equal to 얘 이렇게 넘기고 얘 이렇게 넘겨주면은 4 minus y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t를 여기에다가 substitute 하게 되면은 x is equal to 4 minus y all squared minus 1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지. Number 5 and 7을 보면은 trigonometric ratio, sin, cosine, tangent 애들이 나옵니다. 이때는 substitute 하는 거 말고 trig identity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Number 5. 우리가 trig identity 중에 sine하고 cosine이 들어있는 가장 유명한 identity가 뭐죠? sin square plus cosine square는 뭐다? 1이다. 요거가 제일 유명하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cosine으로 solve 해주고 x over 2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는 sine으로 solving을 해준 다음에 y over 3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sin and cosine 자리에다가 그러면 뭐가 돼요? y over 3 all squared plus x over 2 all squared is equal to 1이 되겠죠. 정리까지 조금 해주면은 x를 먼저 쓸게. x squared over 4 plus y squared over 9 is equal to 1. 얘가 되겠습니다. Number 7은 sine하고 cosine 말고 탄젠트랑 시컨트가 있죠. 자, 탄젠트, 시컨트, 탄식이 얘네들이 같이 있는 유명한 아이덴티티가 또 뭐였더라? 1 plus tangent square is secant square. 쌤이 일단은 식사합시다. 로 외우라고 그랬지. 그지? 거기에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집어넣는 거야. 여기서 secant theta는 x over 2가 되고 두 번째 거에서 tangent theta is y over 3. 얘네들을 각각 자리에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1 plus y over 3 all squared is equal to x over 2 all squared. 얘는 이렇게 바꿔줄게. 얘랑 약간 비슷하게 1 is equal to x squared over 4 minus y squared over 9. 이렇게까지 바꿔줄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graphing the parametric equation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parametric equation이 주어져 있는데 얘를 그래프를 하려면은 무조건 필요한 것은 TXY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약간 클래식한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좀 클래식하다고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점을 일일이 좀 몇 개 구해서 그 점을 찍으면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왜 그래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여기 x랑 y가 parametric equation으로 주어져 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t value는 적당한 것을 우리가 골라줍니다. 오케이? 쌤이 여기에서는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6개를 골라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 t value를 각각 여기와 여기에다가 플러그인을 한 다음에 x, y value를 다 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 is equal to negative 1일 때 x는 뭐가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2니까 3 negative 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1 이렇게 되겠지. 0를 집어넣으면은 0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2 해서 이거를 쫙 구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우리한테 점을 알려줍니다. x, y가 점이잖아. 그러니까 8, 0 찍어주고 3, 1 여기 찍어주고 0, 2 찍고 negative 1, 3 찍고 그 다음에 이 점들을 이렇게 찍으면은 어떤 curve가 나와요. 그 curve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은 parametric equation이 완성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이 t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내 포인트가 원래 여기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지. 그지? 자, 얘가 점이 움직이는 그 direction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orientation이라고 합니다. The direction in which the point travels is called the orientation. 그래서 parametric equation은 좀 특이하게 이런 점들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점들의 움직임, 즉 orientation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봅시다. Example 2. Sketch the parametric function indicating the orientation. 그 다음에 state the domain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sketch the parametric equation을 할 때는 txy 테이블을 옆에다가 무조건 준비를 해둔다. 그런 다음에 얘는 특이하게 t의 범위가 딱 이렇게 주어져 있지. 그지?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랜덤하게 t value를 정해주면 돼요. 쌤은 그냥 안녕하세요. 미아쌤입니다. Chapter 10.1에서는 Vectors in Two Dimensions 요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벡터에 대한 것을 배워보게 될 텐데 vector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첫 번째, vector has magnitude. 자, magnitude가 뭐냐면은 how long it is. 그 크기를 뜻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direction. 이게 중요하지. direction이라고 하는 컨셉도 벡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예를 들어볼게. 자, 근데 벡터의 반대 말은 반대 개념을 우리가 scalar이라고 하는데 이 scalar는 only shows you the magnitude. 그러니까 direction이 없는 거죠. No direction. 그러니까 벡터하고 scalar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컨셉이 바로 velocity and speed예요. velocity. 자, velocity 그리고 speed. 둘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은 여기서는 엄연히 다릅니다. velocity는 빠르게 나타내기는 나타내는데 얘는 뭐 2m per second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가끔 negative 2m per second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velocity가 있고 마이너스 velocity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를 뜻하냐면은
direction을 뜻하고 이 to라고 하는 것은 그 빠른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to가 magnitude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플러스는 앞으로 갈 때, 그리고 마이너스는 뒤로 간다. 이런 거를 뜻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velocity는 방향, direction도 같이 나타내 주기 때문에 얘는 vector 컨셉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speed는 마이너스라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 speed가 없어. speed는 always positive이에요. 우리가 velocity, speed에 대한 것은 또 이 뒤에 챕터에서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 근데 speed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always plus야. 즉 direction이라는 것이 이 speed라는 것은 speed라는 개념에는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always shows you the magnitude. only shows you the magnitude. 그러니까 speed는 scalar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direction을 같이 나타내주면 vector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vector를 보통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지만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arrow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the length of the arrow shows you the magnitude. 그리고 the arrowhead points in the direction. 이거는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 여기 지금 vector가 하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나타내는 그 notat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어떤 arrow, 즉 vector가 딱 있는데 여기 시작하는 점을 우리가 이 vector의 tail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를 head라고 합니다. 오케이, 머리. 그리고 여기는 꼬리가 되겠어요. 근데 얘는 이 tail에서 시작해서 여기 머리 쪽으로 향하고 있죠. 즉 A에서 B로 가고 있어. 여기를 point A라고 하고 여기를 point B라고 할게. 그러면 우리는 이 벡터를 vector A, B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쓰고 from A to B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죠? 또는 매번 이렇게 tail에 있는 포인트, head에 있는 포인트로 나타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냥 얘를 vector, 그냥 small a라고 나타내자. 이렇게 해서 좀 줄여서 저렇게도 나타냅니다. 오케이? 또는 가끔 책에 보면은 이 위에 있는 arrow를 아예 쓰지 않아요. 그 대신 a를 쓰되 약간 bold체로 씁니다. 굵게 나타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vector를 표현할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겠고, 아까 이 arrow의 크기를 magnitude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magnitude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vector 이름을 써준 다음에 absolute value를 씌워주면 그게 magnitude를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bsolute value를 씌워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vector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opposite vector는 뭐냐면은 two vectors that have equal length but the opposite direction이 되겠죠. 즉 여기 A가 있어. 그런데 이 벡터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죠.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minus A가 opposite vector를 뜻해요. equivalent vectors가 뭐냐? Two vectors that have equal length and same direction이면은 우리는 그 두 개의 벡터는 같다라고 한다. 즉 여기 있는 A, 여기 있는 B, vector A, B를 보면은 direction이랑 magnitude가 같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똑같은 벡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케이. 근데 이 말을 다시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 얘랑 얘랑 같다라면은 벡터는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대신 방향이나 magnitude를 바꾸지 않는다면 벡터는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 여기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two vectors를 add 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 had to tell method. 얘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예가 있는데 example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면은 꼬리 잡기 게임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기차처럼 이렇게 앞에 사람 허리 잡고 이렇게 쭉 서 있어. 여기 다른 팀도 쭉 서 있어. 허리 잡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머리가 그 반대 다른 팀의 꼬리를 잡으면은 이기는 그런 게임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 꼬리 잡기 게임을 좀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벡터 A랑 여기 있는 벡터 B를 내가 더하고 싶으면은 꼬리 잡기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를 이렇게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자 얘가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쪽으로 가라는 뜻이네. 그러면 그거의 shortcut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가라는 뜻이 되겠죠. 그 shortcut가 바로 sum of the two vectors가 되겠습니다. 꼬리 잡기 한 다음에 shortcut. 그 길을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저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tell to tell method는 그냥 parallelogram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vector A랑 vector B를 더할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텔이 맞닿게 그린 다음에 parallelogram을 하나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diagonal. 얘가 바로 얘네 둘의 sum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꼬리 잡기 한 다음에 shortcut 이렇게 해주거나 parallelogram을 그린 다음에 diagonal을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벡터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Some of the vectors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resultant라고 해요. resultant. 오케이. 요거는 벡터의 sum은 또 특별한 vocabulary 사용해서 나타내주죠. 자, 그 다음에 subtracting two vectors로 해볼게. 빼주는 거는 이렇게 해주면 돼. 얘도 사실 addition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왜냐면은 a-b는 a plus negative b나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b를 subtract 하고 싶으면은 b의 opposite factor를 그려줘요. 쭉 이렇게 반대편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a랑 negative b랑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쌤은 여기에서 꼬리 잡기 한 다음에 shortcut 이렇게 해줬죠. 그죠? 얘가 이제 얘네 둘의 differen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ubtraction은 addition으로 바꿔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scale multiplication 이걸 한번 볼게요. When we multiply a vector by a scalar 그러니까 scalar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